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급격하게 아래로 방향을 돌린 그야말로 피로도가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순이익 급감 소식에 시간의 하락이 깊어졌고요. 코스닥이 2차 전지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 속에서도 또 뽐내는 종목들이 있었죠. 우주항공과 방산 관련주들은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수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로템입니다. K2전차 수출 본격화 기대감에 약세장 속에서 급등했는데요. 실적 또한 어마어마하죠. 추가 수주 모멘텀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00% 늘었다는 기사에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읽게 되는 그 숫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자체 온라인몰과 아마존 유럽을 통해 이달 판매 예정으로 초기 판매 이후 높은 수요가 확인된다면 생산 능력 확장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약세장 속에서도 주력 제품의 또 성장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모멘텀의 연속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과 변동성에 굉장히 쏠려 있었습니다만 4월 내내 LIG 넥스원을 비롯한 주요 방산 업체들의 주가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매크로 지표는 결코 주식시장에 최근에 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포모에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변동성 추종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꼭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정비 또 오늘의 저희의 내용을 함께 하시면서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4월 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섹터,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방미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1월 이후로 급감했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4월 들어서 다시 증가를 하면서 코스피에서만 순매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린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외국인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담았는데요. 현재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위너입니다. 하지만 향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또 외국인이 선택한 이 반차가 주도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미 경제사절단 볼까요?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4대 그룹을 포함해서 122개사의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경제 외교의 의미를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라고 밝히면서 키워드로는 공급망,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첨단 기술 기업 투자 유치를 꼽았습니다. 방미 경제사절단 속에서 주목을 해야 할 기업과 섹터, 잠시 후에 다각도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1월 이후로는 시장을 좀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또 2분기 들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완성차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순매수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투자 주체별 코스피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부터 한번 점검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 긍정적인 면과 좀 부정적인 면을 좀 동시에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을 좀 보시자면 외국인이 3월 하순경부터 그러니까 환율 단으로 보면은 1,280원대부터 지금 한 1,320원대 후반까지 환율 상승기에도 그리고 금리 역전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 1월 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약간 반대 그런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만 2월이 지나고 3월이 될수록 개인과 기관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약간 독자적인 그런 매수를 좀 보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크게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역시 하방 경직이 좀 확보가 된 이제 그런 점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와 이제 개인들 간의 그런 약간 반대되는 이제 그런 이 수급 양상으로 봤을 때는 ETF에 대한 수치를 좀 제외한다면 약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기관과 개인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급을 볼 때는 뭐 사실상 이렇게 좋지 않은 매크로 환경 그리고 뭐 환율이나 금리 변수에도 비록 약간의 이 종목들에 대한 쏠림은 있었습니다만 지수가 잘 버텨왔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불안한 점은 약간 오늘도 약간 나오는 그런 점인데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흔들릴 경우에는 과연 이 지수가 얼마만큼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투자자들한테 좀 심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점이 이렇게 양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방 경직성이 있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지금 좀 하락을 맞고 있는 또 2차 전지로 약간의 이제 시장에 좀 엇갈리고 있는 수급을 좀 짚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의 선호주 중심의 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4월에도 2차 전지주가 이제 좀 선호되는 흐름은 좀 뚜렷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이제 완성차를 지금 집중적으로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시각에 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피비님? 어떻게 보면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3대가 있었을 때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4월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 쪽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에 많이 주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LG와 우선주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테마성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매수하는 4월 초반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반대로 외국인을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등을 이제 좀 소외된 업종들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요 세 개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간 한국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던 반도체와 자동차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580선을 좀 넘겼다가 오늘은 조금 반납을 했지만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인식이 조금 널리 퍼진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직전 저점이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이때 종가가 2,155였는데 이때 대비해서 20%가량 오르는 대략 한 2,580포인트 정도가 여기서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기술적 강세적 전환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함께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강세장에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2,580까지 올려놓은 건 사실입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이끈 상승세에 이 다음은 과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수급이 어느 정도 붙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외인들이 먼저 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를 좀 고민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조금 피해를 봤던 종목들을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코스피의 지금 이 강한 장세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의 선호 종목 중심으로 한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일단 지금 현재 위너는 개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급증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수급 우위의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결국 2차 전지의 주도력이 남아 있는 한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주도력을 만든 개인들이 지금 증시에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이제 25조, 30조 가까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주도 현상이 쉽게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수급의 힘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흔들리려면 뭐 환율이 뭐 1,400원을 근접을 하거나 뭐 아니면 한미의 양극 그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된다거나 거시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더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으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이제 그런 변수들이 뭐 등장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좀 급격한 매도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 잔고를 건드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금리나 환율,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좀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들이 이제 각종 인덱스, 각종 지수에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들이 액티브 자금들을 만약에 받고 이런 손바뀜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법 좀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춤하는 또 2차 전지 주도력도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인덱스들의 편입 요 시점이 오히려 액티브 자금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또 차기 주도주를 조금 찾아봐야 될 텐데 현재 이제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에서 힌트를 얻자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주도주가 좀 반도체 그리고 좀 완성차 쪽에서 저희가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피비님?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IRA 보고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외, 이런 타격도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후에 1분기 실적 나아가서 2,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인이 담고 있다. 특히 한 달 새 이제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로 대표되고 있는 자동차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가량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2,200억 가량을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주로 6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조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으면서 수급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주가를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되었지만 2차 전지가 과열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적을 겁니다. 주가가 더 가냐 안 가냐의 차이긴 한데 2차 전지 가 과열된 이 시장에서 다음을 찾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것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 외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다음 시장을 만약에 찾는 투자자시라면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순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사실 시총 상위들이 좀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많이 바뀌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들의 강세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차기 주도주로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순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럼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에 이제 뭐 하이브도 좀 들어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좀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저도 뭐 PB께서 말씀 주셨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다음이 뭐 바이오 이 정도로 좀 가늠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2차 전지가 쉰다면
다소간에 좀 대안적으로 네. 뭐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좀 많이 얽혀 있습니다. 뭐 생산 감축에 대한 이슈도 쉽게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빼고 또 이제 뭐 금융이나 경기 민감 섹터 쪽에 있는 산업재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뭐 트리플 적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AI 또 로봇,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와 맞닿아 있는 비메모리, 뭐 팹리스나 뭐 파운드리 같은 종목들이 2차 전지 같은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예상대로 이제 AACR에서는 큰 소득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나갈 줄도 몰랐어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근데 좀 뭐 너무 이제 소득 없이 좀 지나갔죠. 네. 근데 역시 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6월 달에 있는 이제 아스코에서 이상의 그런 후보 물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가 풍부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번에 AACR보다는 더 크고 강한 투자 심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두 분 다 관심 종목으로 이제 테마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좀 바이오를 짚어주셨는데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또 6월에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를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자 그럼 종목을 조금 짚어보고 갈까요? 김병수 PB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코스피의 차기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2차 전지가 더 갈 수도 있지만 2차 전지가 만약에 쉰다면을 먼저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자동차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를 3위 목표로 2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한 9.5%, 10%가 조금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26년에는 점유율이 12.6%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내연기관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룹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를 딱 추천드리기보다는 현대차 또는 기아의 이제 주요 파트너사인 HL 만도와 현대 모비스를 좀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완성차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업체들 그리고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연기관 외에도 2차 전지 이외에 전기차 쪽에도 납품을 하는 전장 부품 쪽으로도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와 모비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HL 만두와 또 현대모비스까지 짚어주셨고 2차 전지가 쉰다면 IRA의 리스크를 미리 반영을 한 완성차에서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를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미 경제사절단 관련 소식 볼까요? 정말 역대 최대 규모죠. 지금 122개 삽니다. 이 경제사절단이 이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에 지금 방점을 찍었죠. 좀 주요 경제사절단 면면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첨단 기술들에 중점을 뒀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지요, 차장님? 네, 뭐 직관적으로 딱 보셔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것들,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전기차, 그리고 뭐 바이오로 하면은 뭐 또 시밀러,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와 레몽레인 같은 뭐 컨텐츠, 뭐 이런 한국이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갔고, 네. 뭐 또 이제 전력 관련된 이제 기계 업체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시장은 조금 아쉽게 좀 대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또 개인적으로는 황화물계 전문 화학회사죠. 이수화학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수화학은 원래 이제 세제를 만드는 회사죠. 아무래도 이제 황화물 관련돼서 오랜 업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이게 세제 만든 기술로 갈 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이 동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좀 작은 종목으로 보면 뭐 지노맨 컴퍼니나 이제 올릭스 같이 뭐 마이크로바이옴 또 이중항체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짧게 부각이 된 적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같이 바이오에 관련된 이런 사절단이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가장 잘하는 그런
업종 내에서 그리고 또 특색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키워드라고 밝힌 것 가운데서는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돋보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또 IRA에 또 이제 현기차가 조금 제외되는 이런 불확실성 이슈들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차장님? 네, 저도 이제 정화수 떠놓고 뭐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발 이 IRA에 해당되는 보조금 이슈만 좀 해결이 좀 된다면 이번 방미 일정으로 이거는 저는 완성차들한테는 적어도 뭐 30%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멀티플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장은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부품사들하고 소외받던 배터리사까지 확실하게 큰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고요. 반도체 지원법은 이게 약간 또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좀 불편함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쪽은 네.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갇혀 있죠. 아마도 이제 이런 치포 동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대중국 수출 뭐 이런 영향까지도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큰 성과 없이 그냥 방미의 이벤트로 좀 끝난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종목군은 역시 좀 방상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제 좀 이렇게 시장에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발언했던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방산의 빅4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심리를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우호적인 좀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우리가 MOU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제 순방 일정 중에서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이런 이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를 하고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서 좀 수십여 건의 MOU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뭐 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본다고 하면 지금 이번 뭐 방문으로 어떤 형태의 좀 MOU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까요, PD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양국 기업 기관과 협력을 공고하기 위한 수십 건의 MOU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이번 방미는 이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20명이 넘는 대규모 사절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중심이었던 이제 한미 동맹이 첨단 기술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과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회사를 만나는지가 MOU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스턴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이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면서 뭐 퀄컴, 보잉, 뭐 GE, 모더나 등 미국 기업 대표를 만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어서 미 상공회의소랑 전경련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에도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항공우주 나사죠.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를 방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충분히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과 함께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이라는 것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 미디어 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소니 픽처스와 디즈니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미디어 관련된 MOU가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후가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보스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MIT에 방문해서 디지털 바이오 스쿼드과의 대화 그리고 IT 바이오 최첨단 분야 인재들과의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이후에는 하버드를 방문해서 연설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일정을 살펴보신다면은 방문하는 곳곳에서 관련된 또는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할 거고 여기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든 간에 MOU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데가 이제 우주항공 쪽과 미디어 쪽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후에는 바이오 쪽도 살펴보신다면은 요 세 가지가 조금 재미있는 양해각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절단 기업들의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앞쪽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 많은 시세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방미 전후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섹터하고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번 주제가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입니다. 결국 첨단 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항공우주와 반도체 쪽,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쪽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후에 이제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로 이어지게 될 건데, 결국에 4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법, 이제 칩스법이라고 되어 있는 반도체법과 IRA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IRA 보조금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테니까 요거는 좀 크게 많이 변동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북미산 배터리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북미산 배터리 조건을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더 유리하게 끌고 오냐에 따라서 큰 악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빌리티, 자동차를 비롯한 2차전지 외 자동차 부품들 쪽,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 쪽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IRA 쪽으로는 더 우호적인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그럼 정경민 차장께서는 이 방미 전후로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실까요? 네, 뭐 방미를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1조씩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찍히는 큰 거는 수확이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기대감을 이제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장점. 일단 심리적으로는 뭐 나쁠 거 없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전고체, 그리고 비메모리 장비와 이제 뭐 팹리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밝힌 대로 이제 뭐 방산 정도가 좀 덧붙여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 SDI 쪽에서도 이제 황화 리튬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완전히. 그래서 뭐 이수화학이나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그런 전고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핵심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미 뭐 핵심으로 부각은 됐습니다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나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제 나노 단위의 반도체 생산의 필수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사는 조금 다소간의 좀 지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긴장 상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모멘텀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 빅4 이렇게 같이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두 분 다 지금 좀 이렇게 접점으로 좀 있고, 또 방산을 조금 더 보자, 정경민 차장께서 좀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외국인의 행보, 그리고 한미 경제사절단의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셔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가 5%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늘 사료, 곡물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오늘 4% 강세를 보였고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기세에 이어지면서 5%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진양화학이 5%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4% 강세를 보였던 아센디오 역시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누보가 9.9%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7% 강세를 보였고 비료 관련주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슈 때문에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카이노스메드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장 마감 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그 소식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또 가정용 또 사무용 의자를 제조하는 듀오백 역시 9% 상승하면서 2,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CJC푸드가 2.7%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8% 강세를 보였는데 분위기 반전이 됐고요. DRB 동일,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고무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2.7% 밀리면서 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CNH가 4.5%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5% 약세로 마감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 3%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 역시 3.2% 하락한 2,36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의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내일의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유망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최수정 파트너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오셨고 김병수 PB 비나텍 그리고 정경민 차장 동훈 아나텍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최수정 파트너의 한국항공우주부터 보겠습니다. 뭐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고 또 하반기 실적 모멘텀까지 있는데 방산주 가운데서는 탑픽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거죠? 네, 뭐 한국항우주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방산주에서 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산주가 수출이 무려 173억 달러. 뭐 그동안 사실상 방산주가 수출주로서 부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크게 부각이 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지속 성장할 수 있다. 방산주에 대한 시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걸 거라고 테마적으로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 그런 테마적인 부분보다도 그 이후에 확장된 국면의 산업의 성장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4만 원대 계속 지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냐?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경공격기가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폴란드에서의 수주가 이어진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실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태국에 원래 기존에 수주가 돼서 수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근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수주권이 한 18대니까 금액으로는 수주 금액이 약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추가 18대 건이 또 더 있어서 향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18대가 또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또 이제 중진 국가들이죠. 개도국에서 중진 국가들이 경공격기에 대한 이 구매 요구가 계속해서 확장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부각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보잉 T7이 수주를 한 이후에 당시에는 보잉이 워낙에 값싼 저가 수주를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고등훈련기에 대해서 수주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500대, 적게는 500대고요. 많게는 700대가 있는데 가장 큰 수주권에서 한국항공우주의 경공격기, 고등훈련기가 향후에 가장 좀 앞서가는 기술력이 주목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잉이 아주 저가의 수주를 통해서 낙찰했는데 그 성능이 있어서 보여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성능이 여전히 지금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미국에서의 고도훈련기 사업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고서 있다는 거. 그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F21 지금 시제기가 아주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2025년 6년도부터 주목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 시점부터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잠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한국항공우주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으로 좀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59,000원 이하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5만 원에서 49,000원 이탈이 안 되면 49,000원 이탈 안 되면 눌렸다가 또 다시 단기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4만 원을 그렸는데 4만 원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정말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기를 보신다면 이 주식은 지금 6만 원, 5만 원, 4만 원 이 구간대는 계속 장기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만 원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본다면 좀 시가총액이 15조 원이 되는 15만 원대까지 계속 보셔야 된다. 장기 투자의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열어두고 보면서 9만 원까지 좀 설정을 네.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명수 PB의 내어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비나텍 가지고 오셨는데 뭐 수소 연료 전지로 좀 강점을 가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멘텀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거는 중형 슈퍼 이제 커패시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 국내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패시터와 슈퍼 커패시터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100만 회 이상 충전, 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다라고 알려져 있고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내구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연평균 한 25%가량 성장한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친환경 발전소,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자동차 쪽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모멘텀이다라고 또 전장 산업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양한 이제 응용 분야에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멤브레인 관련해서 이제 MEA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 내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돼서 이걸 공급받아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심 소재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시사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보시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수소 트럭에 과연 니콜라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만약에 보시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은 MEA 공급이 계약이 성사됐을 때 타 파트너와 추가 협력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협력이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비나텍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보시 같은 경우에 리튬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상용화하고 이런 수소 트럭이라든지 자동차 쪽을 만들 수 있을 때 비나텍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면 건전지, 캐패시터 쪽에 조금 많은 매출가 나오고 있었고 성장성이 있었다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는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해서 찾고 있는 보시사와 협력을 해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에 비나텍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보는 관점에서 비나텍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비나텍이 보니까 이제 차트적으로는 뭐 주봉, 일봉 보니까 다 좀 상승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올라왔는데 오늘 마이너스 8%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진입을 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8% 정도 빠진 거는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서 추가 상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고 싶고 물론 그거에 비하면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오늘 장도 안 좋긴 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가격대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략 한 66,000원 아래쪽에서 매수가 들어가신다면은 가능성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 6만 원 선, 6만 2천 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비나텍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조금 더 찍힐 수 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로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두시고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면은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경민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어주 가운데서는 가장 좀 못 오른 종목이네요. 동은하나텍.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전장용 부품도 하고 자가혈당 측정기 뭐 이런 모멘텀은 풍부한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작년 10월, 11월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9,000원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뭐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게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8,000원대를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찐 바닥권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OIS 액추에이터, 또 뭐 전장용 햅틱 드라이버, 그다음에 자가 혈당 측정기, 디셀라이트 이런 3대 사업군 모두 좀 기대할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 부분에서 손익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좀 전제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부가 제품인 햅틱 드라이버 매출이 커지면서 밸류를 키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말씀 주셨듯이 의료기기 쪽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멀티플을 확 늘려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인데,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본업 부분은 이제 올해 뭐 7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 BEP를 좀 상회할 전망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갤럭시의 전략 모델에 모두 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이던스를 좀 맞춰가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나 또 해외에 있는 고급차에 적용되는 햅틱 드라이버도 예상대로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대치를 또 충족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가 당뇨 측정기도 임상이 4월 마무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임상 실험 발표가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품목 허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기존 매출을 넘어서는 성장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멀티플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팹리스 좋다라고 하셨는데 동문한테 가지고 오셨고 그러면 네. 가격은 어디까지 좀 바로 볼까요? 네,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차트에서 선을 하나 그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아마 이쯤에 긋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8,000원 전후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시장의 움직임에도 뭐 큰 영향 없이 이 부분을 좀 지키고 있는다면 뭐 저는 굉장히 좀 하방 경직이 좀 강한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소 좀 이게 두꺼운 그런 이제 저항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201선 그리고 9,000원대에 아무래도 좀 저항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좀 임상 실험이나 이런 좀 이벤트가 시장의 좀 뉴스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저는 뭐 조금의 좀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시드렸던 12,000원 선 정도까지의 목표가 달성은 그렇게 어려운 이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개별주이자 뭐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LNF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4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5억 달러로 이제 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LNF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저는 뭐 만약에 30만 원을 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번 좀 욕심을 내보셔도 매수에 대한 욕심을 좀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과거 에코프로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EB 발행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 지분에 대한 희석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자금을 자금을 좀 충원을 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길면 내일 정도까지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슈는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0조대 초반 정도 온다고 하면 조금 욕심을 내서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좀 좋은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또 좀 기회를 엿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여주 최수창 파트너의 한국항공우주, 김병수 PB의 비나텍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동훈하나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TSI입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죠. 최근 발간한 증권사 리포트에선 목표가가 무려 58%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는 가운데 최대 주주가 안다이치 자산운용으로 바뀐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격한 상승 후 3거래 만에 하락 반전하며 3%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1,500원 넘는 거래 대금 터지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데즈 컴바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업체죠.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25%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3.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EID입니다. 캐나다의 광산 탐사 개발 전문 회사인 노람 리튬과 함께 리튬 광산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7%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신송홀딩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늘 사료 곡물주가 급등했습니다. 신송홀딩스는 대두 관련주로 7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기세에 이어지면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입니다. 지난 18일에 44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조립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 등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 288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거래량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1위 현대무벡스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수주 모멘텀이 주가를 어디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현대무벡스가 오늘 장 중에도 그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도 또 다른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는 상대 계약 거래처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장비 쪽으로 매기세가 좀 돌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물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도 테마를 좀 묶이고, 물류 로봇 배송으로 또 묶이고, 또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쪽으로도 이 회사가 장비 업체로도 테마가 묶여있기, 섹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그 수급의 흐름으로 봐서는 단기 상승이 급하게 올라온 것에 따른 부담으로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좀 추가적인 추세 상승의 마디가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벡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래서 오늘 발생했던 갭상승 음봉의 그 시초가와 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하고자 하는 상승의 마디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면서 주목받은 현대무벡스 살펴봤고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3위 EID도 보겠습니다. 미국 리튬 광산 실사 소식에 리튬 관련주로 부상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정규장에서 최근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은데요. 리튬 모멘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회사는요, EID는 리튬 이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팩트는 캐나다의 노란 리튬 회사와 합작으로 미국 네바다주의 리튬 광산은 실사를 나섰다. 이거예요. 광산을 캔 것도 아니고 실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게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2차 전지 쪽이 핫하니까 2차 전지 사업 목적을 갖다 붙이면 관심 분명 받아요. 지난번에 제가 테라사이언스를 한번 얘기했었죠. 공시 내용에서 이렇게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세력의 흐름이 좀 보인다. 지금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EID는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입니다. 그리고 순환 출자 구조에서 이화전기, EID, 그다음 이트론 이 3사가 순환 출자 구조인데 공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게 BW가 상당히 많아요. 2천억대가 넘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이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서 지금 400억대가 전환가액이 880원대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무적 투자자는 지금 당장에 팔아도 거의 300% 수익이죠. EID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력의 흐름들이. 근데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의 자금 정도 몰라도 소중한 자금은 투자하기에는 경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좀 아주 세력의 어떤 공시 내용들이 좀 스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인을 좀 하시면서 시세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을 체크해보란 경계의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수창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까지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전략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오늘 아시아 지수는 현재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9%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선전성분 역시 0.37%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0.02% 등락을 반복하다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반도체 견제에 맞서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광둥성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는데요. 총 96조 원 규모로 반도체 프로젝트를 40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중국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AI 테마가 오늘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반도체, 통신, 미디어 등 연관 업종도 강세 보였으니 우리 장에서도 강세 보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현재 0.7% 약하게 밀리면서 장 시작했고요. 프랑스 깍크 역시 0.3%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아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발표된 독일의 3월 C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자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료도 뉴스도 없는 힘든 장이었습니다. 다음 달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앞두고 투심은 신중세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내일은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금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로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이 내일은 또 우리 장을 끌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